안녕하세요. 당신이 시리즈입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커피만큼이나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받아온 음료는 드뭅니다. 검은 액체 속에 담긴 강렬한 향기와 그 뒤에 숨겨진 쌉싸름한 맛은 현대인의 아침을 깨우는 구원자이자 고단한 일상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연료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마법 같은 음료에 매료되어 하루를 시작하고 나른한 오후에 집중력을 얻기 위해 다시 한번 잔을 채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들이켜는 이 한 잔의 여유가 사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는 달콤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커피라는 이름의 환상에서 깨어나 그 이면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처음 커피를 접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뇌를 깨우는 듯한 짜릿한 각성 효과와 함께 온몸에 활력이 도는 기분은 분명 매력적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뇌 속에서 피로를 느끼게 하는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하여 일시적으로 지친 몸을 속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잠시나마 한계를 넘어선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적당한 양의 커피는 대사 기능을 촉진하고 일시적인 기분 전환을 돕는 긍정적인 파트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어디까지나 우리 몸의 에너지를 미리 끌어다 쓰는 가불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활력을 얻었다고 믿는 그 순간에도 몸 안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커피의 주성분인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이는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하여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균형을 잃는다는 점입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힌 신경계는 결국 만성적인 불안과 초조함을 유발합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거나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는 증상은 내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이를 단순히 피로 때문이라 치부하고 다시 커피를 찾는 악순환은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류의 흐름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 일시적으로는 집중력이 높아지는 듯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뇌세포의 영양 공급을 저해하여 잦은 편두통의 원인이 됩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픈 카페인 금단성? 두통은 이미 당신의 뇌가 카페인 없이는 정상적인 혈관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신체가 특정한 화학, 물질에 완전히 종속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중독의 증거입니다.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가장 치명적인 악영향 중 하나는 수면의 질을 철저히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카페인의 반감기는 생각보다 깁니다. 오후에 마신 한 잔의 커피조차 밤늦게까지 혈류 속에 남아 뇌의 휴식을 방해합니다. 겉으로는 잠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뇌는 깊은 수면 단계인 서파 수면에 진입하지 못하고 얕은 잠을 맴돌게 됩니다. 이렇게 조각난 수면은 다음날 더 큰 피로를 불러오고 그 피로를 잊기 위해 우리는 다시 더 진한 커피를 찾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기능을 저하시켜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의 위험을 높이는 단초가 됩니다.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면 당신이 어제 마신 그 커피가 당신의 밤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소화기관에 가해지는 타격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커피는 강력한 산성 물질일 뿐만 아니라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빈속에 마시는 모닝커피는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여 위염이나 위궤양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특히 하부식도 괄약근을 느슨하게 만들어 위산이 역류하게 함으로써 수많은 현대인을 괴롭히는 역류성 식도염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합니다. 목이 따갑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통증을 느끼면서도 커피 잔을 놓지 못하는 것은 이미 카페인이라는 약물에 중독되어 신체의 고통 신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커피는 장의 운동을 비정상적으로 자극하여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악화시키고 설사와 복통을 유발하며 영양소의 체내 흡수 시간을 강제로 단축시킵니다. 뼈 건강과 영양 불균형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카페인은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소변을 통한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성장기 청소년이나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에게 커피는 뼈를 약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또한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인해 몸속의 수분뿐만 아니라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함께 씻어내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챙겨 먹어도 커피를 달고 산다면 그 효능은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부는 점점 탄력을 잃고 푸석해지며 만성적인 수분 부족으로 인해 신장 기능에도 무리가 갑니다. 수분 공급이 절실한 우리 몸의 커피는 오히려 몸속의 물을 말려버리는 건조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는 커피가 호르몬 체계를 완전히 교란시킨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아침에 잠에서 깰 때 자연스럽게 분비되어 우리를 깨웁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 분비를 멈추고 카페인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내분비계의 리듬이 깨지면서 부신피로 증후군이 찾아옵니다. 부신이 지치면 우리 몸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이유 없는 피로와 우울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신이 느끼는 불안감의 정체는 외부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당신의 손에 들린 커피가 만들어낸 호르몬의 불협화음일지 모릅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커피를 즐겨 마시던 사람들이 겪은 비극적인 사례들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40대의 한 직장인은 하루 5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며 업무 성과를 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심방세동으로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 카페인 과다 섭취로 인한 심장 근육의 변성이 원인이었습니다. 심장이 재박동을 찾지 못하고 떨리는 공포는 그에게 다시는 커피 근처에도 가지 못하게 하는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평생 커피를 물처럼 마셨던 50대 여성은 심각한 골밀도 저하로 인해 가벼운 낙상에도 고관절이 골절되어 다시는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뒤늦게 커피를 끊었지만 이미 망가진 뼈의 구조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심리적인 무너짐을 경험한 이들도 많습니다. 카페인 의존증이 심해진 한 청년은 커피 없이는 일상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무기력증에 시달렸습니다. 카페인이 공급되지 않으면 극심한 두통과 함께 우울감이 밀려왔고 이는 대인관계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중독이 가져온 성격 변화와 감정 조절 장애는 그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그는 카페인을 끊기 위한 재활 과정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에 버금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카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심리적 촉수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커피에 포함된 화학, 물질과 볶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크릴 아마이드 등의 성분이 장기적으로 체내에 독소를 쌓이게 한다는 보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간은 이 독소들을 해독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해야 하며 이는 간 수치 상승과 만성적인 피로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향기롭다고 믿었던 그 볶은 향기 속에 우리 몸이 감당해야 할 독성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커피를 끊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료 하나를 포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되찾고 약물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생력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지독한 두통과 쏟아지는 졸음, 그리고 세상 모든 의욕이 사라진 듯한 금단 현상이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인위적인 각성이 아닌 깊은 수면 끝에 찾아오는 개운한 아침의 활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맑은 정신과 편안해진 속, 그리고 맑아진 피부와 깊어진 눈매는 커피가 절대 줄 수 없었던 진정한 건강의 증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몸이 보내는 비명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몸 안의 장기들이, 그리고 당신의 신경계가 이제 그만 멈춰달라고 간절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잔을 내려놓는 순간 억지로 쥐어짜내던 에너지가 아닌 진정한 삶의 생명력이 다시 차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당신의 오늘을 가두고 있는 검은 액체의 유혹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당신이 시리즈였습니다.